외력을 만드는 후광 효과. 배경이 집중을 만들고 집중은 곧 설득을 이끌어낸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화 킹스맨 속 해리의 이 대사는 영화를 안 본 사람이라도 여러 차례 들어봤을 것이다. 멋들어지게 수트를 차려입은 신사가 악당들을 응징하기 전에 읊었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함께 명언으로 자리 잡았다. 매너가 사라진 시대에 대한 역설이자 짜증과 화가 팽배한 현실에 대한 일침, 그리고 가감없이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는 시대에 대한 방증일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던가? 인간은 갈대처럼 예상치 않은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리고 그 사소한 흔들림이 모여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타인이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외모와 목소리만으로 태도를 형성해버린다. 그 태도를 바꾸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첫 만남에서 주는 인상이 상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있다. 바로 소개팅 자리다. 사실 어디에 가서 뭘 먹을지부터 어떤 대화를 나눌지까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탓에 내게 소개팅은 설렘이자 두려움이 공존하는 카이로스였다. 원빈의 외모도 이병헌의 목소리도 없고 심지어 더는 젊지도 않고 반려견도 없었던 내가 이때 활용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팁이 있다. 첫째, 벽을 등지고 앉아라. 사람들이 벽 쪽 자리를 선호하는 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이다. 과거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는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남들보다 먹을 것을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최대한 시야를 확보해야 했다.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공간은 등 뒤일 수밖에 없고 등 뒤에 벽이 있으면 자연스레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진다. 그럼 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도 시원찮은 상황에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것인가? 인간의 시야는 한정적이라 한눈에 들어오는 범위는 45도 이내다. 게다가 시각이라는 것이 거리와 연관성도 있어 가까울수록 좁아진다. 벽을 등지고 앉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상대가 오로지 당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라는 뜻이다. 주의 집중은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선택적인 특정 자극에 집중해 반응하게 하는 일련의 정신적 과정이다. 여기에서 선택적인 자극이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첫눈에 반한 상대가 있는데 그쪽은 당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라고 가정해보자. 상대가 당신의 이야기를 집중할 만한 선택지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외부 자극에 눈을 돌리거나 산만해질 가능성이 높다. 외부 자극이 불필요하고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리 선정이 잘못되면 시작부터 의문의 일패를 안고 불리한 게임을 진행하게 될 수가 있다. 둘째, 조명 앞에 앉아라.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빛, 소리, 냄새 등의 요소는 의외로 사람의 기분을 좌우하고 심지어 판단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중에서 시각은 빛에 의해 형성되고 인지된다. 조명은 인간이 실내에 있거나 해가 진 뒤에 빛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조명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밝고 어두움을 느끼는 물리적, 생리적 측면과 예쁘거나 편안한지 등의 심리적, 감정적 측면이다. 후광 효과는 말 그대로 등 뒤에서 비추는 빛이 주는 효과를 말한다. 앞쪽에 그림자를 만들어 사물의 윤곽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헤일로 이펙트라는 심리학 용어로도 많이 쓰인다. 우리는 흔히 인상이라는 일부를 통해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면 사실과 다르게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전형적인 예가 한 사람의 외모가 주는 영향력이 그 사람의 다른 면을 압도하는 경우다. 외형뿐만 아니라 좋은 동네에 살고 명문대를 나왔거나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착각도 마찬가지다. 셋째, 음악은 이용하고 소음은 피해라.
나는 카페에 가면 우선 테이블 간격을 먼저 살핀다. 테이블 간격이 너무 좁아 옆 테이블의 소리가 들리면 대화에 심각한 노이즈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리적 거리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공간의 소음이나 음악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한다. 음악이 지배한 공간에서는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데 너무 높은 목소리 톤은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는 음악의 종류 자체도 변수가 된다. 친숙한 배경음악이 나오는 매장에서는 구매 시간이 길어지고 불필요하게 큰 음악 소리가 흐르면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국내 백화점에서도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과 오후 4시에서 5시에는 차분한 음악을 틀었을 때 매출이 증가했다. 대형 슈퍼마켓들도 음악의 템포를 시간대마다 달리하고 있다. 홈쇼핑에선 방송 배경음악에 따라 매출 효과가 다르다는 결과를 쏙쏙 내놓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조명을 등지고 앉아 적절한 음악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다면 이제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된다. 그리고 후식으로는 초콜릿이 듬뿍 올라간 달달함을 선택하고 다음 약속으로는 공포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나 상대방의 기분을 하늘까지 높이 올려줄 놀이공원을 적극 제안해보자. 달달한 음식의 성분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줄 것이며 인위적인 공포를 공유하며 상대는 당신에 대해 동질감과 믿음을 느낄 것이다. 상대의 기분에 집중해 정서적인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 본격적 관계의 기초는 다진 셈이다. 정서의 변화는 결국 태도를 형성하고 그 태도가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을 만드는 것이다. 정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첫 단계는 주목에 있다. 당장 당신의 말에 집중하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고 당신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게 만들어라.